아래 분비물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거나 어디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막 가렵고 따갑기까지 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10중 8구는 대수롭지 않게 또 지렴인가 하고 대충 넘기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다 똑같은 지렴이 아니거든요. 약을 먹어도 계속 재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렴이 왜 대체 생기는지, 종류별로 뭐가 다른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바꿔야 하는지 다른 유튜브 영상들과 달리 아주 쉽고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 언니입니다. 우선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인지 긴급 체크부터 해볼까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분비물색이 평소와 다르게 수상하다? 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다. 예를 들어 생선 비린내 나는 악취, 아래가 미칠 듯이 가렵다, 화끈거리거나 따끔따끔하다, 성관계할 때 아프다, 소변 볼 때 쓰라리다, 생리 전후나 운동 후에 증상이 유독 심해진다. New face. 새로운 파트너가 생긴 이후에 증상이 시작됐다.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혹은 라이너를 계속해야 할 정도로 분비물이 폭발한다. 특히 분비물이 너무 노랗거나 냄새가 고약하거나 속옷이 푹 젖을 정도로 양이 많다면 절대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비물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생리 주기 중에 맑고 미끈하거나 배란기쯤에 계란 흰자나 콧물처럼 쭉 늘어나는 점액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생리 직전에 끈적거리는 냉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오늘은 이런 정상적인 냉이 아니라 감염이나 자극 때문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냉, 분비물, 우리 여성들을 킹받게 하는 지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렴이 뭐냐? 말 그대로 질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요. 지렴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세균성 지렴이라든지 곰팡이로 인한 칸디다 지렴이라든지 클라미디아 인질 같은 성매개 감염, 꼬리 달린 기생충, 트리코모나스 감염, 증상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실제 원인은 다를 수 있고 치료나 예방 접근법도 다 달라요. 흔히 지렴을 여성의 감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걸리는 게 당연한 걸까요? 네. 감기도 자주 걸리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때로는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예를 들어 클라미디아나 임질 같은 경우에는 방치하면 균들이 위로 영차영차 타고 올라가서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장기들이 서로 들러붙는 유착 현상이 일어나서 만성 골반통이나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배란통과 생리통 지옥도 맛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추후에는 난임이나 불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몸의 소중한 질에 대해서 잠깐 과외를 해드리자면, 질은 사실 하나의 생태계예요. 생태계라는 건 그 안에 여러 균이 함께 살면서 치열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질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착한 유익균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고마운 유익균들이 질 내부를 튼튼한 약산성 환경으로 유지해줘요. 실제로 건강한 질의 pH, 산성도는 대체로 3.8에서 4.5 사이입니다. 그래서 질 건강은 겉을 빡빡 씻어내야 하는 그런 청결의 개념보다도 이 내부의 균형을 지키는 게 배로 중요해요. 만약 이 밸런스가 깨져서 약산성 경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해균들이 와우 대박, 내 세상이야, 살기 너무 좋은데? 하면서 만성적인 세균성 지렴이나 칸디다가 무한 리필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약산성 상태를 아주 금이야 오기야 잘 지켜줘야겠죠? 오늘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대표적인 3가지 지렴과 감염증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볼 세균성 지렴, Bacterial vaginosis. 쉽게 말해 질 안에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진 상태예요. 산부인과에서 지렴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표를 보셨을 거예요. 가드넬라, 마이코플라즈마, 유리아 플라즈마, 샬라샬라 블라블라, 무슨 외계어 같죠? 내 질 안에 전체 생태계 밸런스가 깨졌다는 게 본질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질 내부는 유익균이라는 든든한 경찰들이 24시간 순찰을 도는 안전한 도시와 같아요. 그래서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경찰들이 힘을 못 쓰고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목 구석구석에 짱 박혀 있던 유해균 깡패들이
갑자기 세력을 키우면서 도시를 장악해버리는 거죠. 세균성 지렴의 대표적인 특징은 묽은 회백색이나 흰색을 띠는 분비물이에요. 특히 생선 비린내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고 오징어 탄 냄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 이 냄새가 더 강력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의외로 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좀 냄새 나고 불편하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시면 아니 돼요. 세균성 지렴을 오래 두면 질 내부 방어벽이 무너져서 다른 성맥의 감염에 훨씬 잘 걸리게 되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세균성 질염 대체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 짜증나게 여성 호르몬과 기능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의 Dr. Jolene Brighten 의사는 반복되는 질염의 원인을 우리 일상 속의 다양한 곳들에서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 내부를 너무 자주 물이나 세정제로 씻어내는 습관이라든지 잦은 항생제 복용이라든지 새로운 파트너와의 상관계도 있고 구강이나 항문을 통한 성접촉 그리고 피임약이나 장내 환경 불균형까지 정말 많은 요인이 있는데요. 심지어 생리혈과 정액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I didn't know. 우리 질 안은 약산성이어야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생리혈과 정액은 모두 알칼리성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생리기간이나 성관계 직후에는 질 내부의 산성 방어벽이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유해균이 좀 날뛰기 좋은 타이밍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질 내부까지 깊숙이 씻는 게 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해에서는 질 안쪽까지 물이나 세정액을 밀어 넣어서 씻는 행위를 류싱이라고 하거든요. 이 습관이 꽤 흔한데요. 전 세계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는 정말 해로운 행동이에요. 물론 한국에서는 다행히 이런 제품을 많이 쓰진 않지만 샤워할 때 불안한 마음에 샤워기 물살을 이용해서 질 안쪽까지 물을 넣어서 씻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 냄새나면 안 된다. 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세정제라든지 청결제로 빡빡 문지르거나 과하게 세정을 하다가 오히려 질염을 키워서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질 안쪽은 우리가 열심히 세차하듯이 막 씻어야 깨끗해지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노폐물을 밀어내고 정화하는 자정 능력을 이미 탑재하고 있어요. 시중에 나온 질 세정 제품들은 의학적으로 필수라기보다 마케팅 영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는 흐르는 물로만 겉을, 외연부를 가볍게 씻어주셔도 충분해요. 근데 생리 전후처럼 유독 좀 찝찝할 때만 화학 성분이나 향료가 없는 순한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서 겉부분만 살살 달래를 닦아주시면 돼요. 안쪽까지 막 씻어내거나 빡빡 문지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많은 분이 악순환을 겪는 항생제 이야기인데요. 항생제 자체가 빌런은 아니죠. 심한 세균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감염증은 반드시 산부인과 처방을 받아서 항생제 치료를 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원인도 정확히 모른 채 항생제를 남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감기약이나 방광염약 혹은 질염인 것 같다고 해서 항생제부터 냅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가 똑똑하게 나쁜 균만 골라 죽이는 게 아니라 질 안에 그런 착한 유익균들까지 싹 다 전멸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유익균이 싹 사라져서 질 안이 빈집이 되면 이때를 노려서 곰팡이균인 칸디다균이 그 자리를 홀랑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항생제 먹고 나서 갑자기 막 미치도록 가려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바로 항생제의 배신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좀 최악인데 사실 곰팡이 칸디다 때문인데 세균성 질염인 줄 착각하고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는 곰팡이를 잘 못 죽여요. 칸디다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안 그래도 부족했던 유익균만 더 죽어서 세균성 질염까지 덤으로 얹어오게 됩니다. 이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 제 수강생분의 사례를 하나 공유드리자면 이분은 평소에 이제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심한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가려운 것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리만 끝나고 나면 아래가 자꾸 쓰라리고 따끔거려서 온 신경이 이제 거기로 쏠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여성 청결제도 좀 꽤 자주 쓰셨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정확한 균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뭐 증상부터 잡자고 해서 뭐 항생제, 뭐 항균제, 거기다 항진균제까지 한꺼번에 이제 3종 세트로 처방을 해주신 거죠. 유익균이고 유해균이고 일단 약으로 싹 다 쓸어버리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다행히 수강생분이 저와 1대1을 과거에 하셨다 보니 내 몸에 이 강한 약들을 한 번에 또 밀어넣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셨다고 해요. 마침 그때 저에게 이제 SOS 연락을 주셔서 이제 제 강의를 좀 참고도 하시고 불안한 마음에 막 자주 사용을 했던 청결제 사용부터 확연히 줄여보셔라. 당분간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질미생물 생태계를 살리는 질유산균과 생활습관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쓰라림과 따끔거리는 증상이 아주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리사님 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또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고 이제 톡을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약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강생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리 직후에 일시적으로 아래가 살짝 따갑거나 가렵다고 느껴지는 건 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시나요? 생리혈은 알칼리성에 가까워요. 일주일 가까이 피가 질 내부를 계속 지나다 보니까 질 안이 일시적으로 산성 방어벽을 잃고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 경찰들이 잠시 교대 근무하러 간 사이에 유해균들이 살짝 들어온 타이밍인 거죠. 하지만 내 몸의 면역력이 튼튼하다면 생리가 끝나고 며칠 지나면서 유해균들이 다시 영차 힘을 내서 원래 깨끗한 약산성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고 컨디션 관리만 잘 하시면 며칠 뒤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때도 뭐 질유산균이나 뿌리균 유산균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셔도 더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걸 못 참고 찝찝해 이거 또 지렴인가 하면서 샤워기로 또 질 안을 막 빡빡 씻어내거나 병원 가서 항생제부터 냅다 받아 드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다시 출근하려던 착한 유익균들까지 내 손으로 싹 다 전멸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거 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 직후에 가벼운 자극에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도 내 몸의 자정 능력을 믿고 며칠만 좀 뽀송하게 기다려보세요.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생활습관도 식습관도 해주시고 아셨죠? 꿀팁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다음은 우리 여성분들을 밤잠 설치게 만들고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칸디다 지렴입니다. 칸디다 지렴도 정말 흔해요. 여성의 약 75%가 평생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달고 살았던 녀석이기도 해요.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미칠 듯한 가려움 이 있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퉁퉁 붓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성관계할 때 아프거나 소변 볼 때 따끔거리기도 하고 특히 분비물이 약간 치즈나 두부 찌꺼기 같은 그런 흰색 덩어리 형태로 나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 약간 묽은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많이. 냄새는 세균성 질염처럼 심하진 않아요. 없기도 하고 가려움과 붓는 증상이 워낙 강력해서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녀석입니다. 너무 싫어. 제 과거 얘기도 조금 공유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요가랑 뭐 크로스핏, 뭐 헬스에 약간 푹 빠져가지고 자나깨나 레깅스와 한 몸처럼 지낸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는 막 스타킹도 자주 신었었고 게다가 회사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맨날 이제 보상 심리로 달달한 디저트라든지 뭐 당이 듬뿍 든 빵이라든지 과자, 음료를 이제 입에 달고 살았었죠. 어쨌든 통풍이 안 되는 옷에 면역력 저하에 당분 폭탄까지 칸디다균이 가장 좋아하는 이 3박자를 아주 완벽하게 갖췄던 거예요. 당연히 질염이 끊임없이 재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저는 더 이상 약도 먹기 싫고 이런 생각에 질 환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디깅을 했었어요. 당장 스타킹이랑 이제 레깅스부터 벗어 던지고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썼고 달달한 음식 확 줄이고 수면 시간을 좀 사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질정 한 번 정도 넣고 그냥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단 3, 4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지난 6, 7년 동안은 칸디다 질염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만성 피로, 수면 부족, 술,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칸디다균에게 어서와, 뷔페 차려놨어, 너를 위해서 이런 것과 같아요.
여기에 고혈당, 장내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항생제를 자주 드신다든지 그 통풍이 안 되는 꽉 끼는 옷과 과도한 세정 습관이 칸디다를 끊임없이 소환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이나 운동하고 난 뒤에 유독 지렴이 심해지는 분들 있으시죠? 땀과 습기, 마찰, 여기에 통풍까지 안 되면 그 축축하고 밀폐된 공간은 곰팡이와 유해균들에게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어요. 타이트한 운동복이나 땀에 젖은 속옷을 제때 갈아입지 않고 오래 방치하는 습관은 질 주변을 계속 찜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선수나 트레이너분들, 요가, 필라테스 강사님들처럼 활동량이 많고 붙는 옷을 오래 입는 프로 이제 운동러분들, 그리고 여름철에 온종일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 분들에게 유독 질염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평소에 팬티 라이너 매일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냉이 좀 묻어나는 게 찝찝하다고 팬티 라이너를 하루 종일 매일 붙이고 계시면 아니 돼요. 팬티 라이너 뒷면의 방수막 때문에 통풍이 차단이 돼서 그 안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라이너 사용은 과감히 좀 끊어주시고 생리기간에 생리대 쓰실 때도 아깝다고 오래 계속 두지 마시고 최소 2-3시간마다 무조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질 생태계를 뽀송뽀송하게 지키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도 과거엔 잘 몰라서 냉대야 때문에 종일 매일 라이너를 차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일 심했어요. 사실 안 걸리는 게 기적인 거지. 자, 이제 또 집중하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이 단순한 질염인 줄 알고 방치하시는데 알고 보면 성매개 감염, STI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트리코모나스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아니라 꼬리가 달린 아주 작은 기생충, 원충이에요. 질 속에서 꼬리를 이제 살랑살랑 흔들면서 마구 헤엄치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걸리면 누렇거나 이제 초록빛을 띠는 거품 섞인 냉이 나오고 냄새도 심한 데다 아래가 엄청 따끔거릴 수 있어요. 소름 돋는 건 감염자의 70-80%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균을 장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생충이다 보니 생명력이 강해서 아주 간혹 공용 수건이라든지 공중 목욕탕, 수영장에서도 옮아올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경로는 성접촉입니다. 트리코모나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조건 파트너와 동시에 약을 먹고 치료하셔야 돼요. 나 혼자 백날 약 먹고 나아봤자 상대방에게 기생충이 남아있다면 관계할 때 또 없는 이른바 핑퐁 감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혼자 완치 판정 받고 와서 파트너한테 다시 테러 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꼭 같이 손잡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흔한 게 클라이미디아와 임질이라는 녀석들인데 얘네들은 진짜 침묵의 살인자 같은 애들이라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증상이 있어도 냉이 좀 늘어나거나 소변 볼 때 살짝 따가운 정도라 그냥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정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게 되면 이 균들이 자궁 위로 타고 올라가서 골반염을 일으켜요. 이게 결국 난임이라는 슬픈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찝찝한 느낌이 들 땐 미루지 마시고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이 질염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바이러스 감염 2가지, 헤르페스와 HPV입니다. 먼저 헤르피스인데 의학 용어로는 HSV, 이제 단순 포진 바이러스, Herpes Simple Virus인데 이건 질내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염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예요. 흔히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 잡히는 바이러스 아시죠? 그게 1형이고 그게 구강 성교를 통해서 생식기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직접적인 성접촉 2형으로 전파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아래가 따갑고 화끈거려서 또 질염인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헐고 상처가 나면서 미칠 듯이 아픈 물집과 궤양이 생깁니다. 심한 분들은 초반에 감기 몸살처럼 온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거나 림프절이 붓기도 해요. 물론 또 증상이 너무 약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헤르페스의 가장 큰 특징이 잠복이에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안 되고 평소에는 척추 신경 속에서 숨어서 꿀잠 자고 있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막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귀신같이 알고 다시 물집을 터뜨리면서 재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름이 비슷한 HPV는 대체 뭘까요?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헤르페스처럼 아픈 물집은 안 잡혀요. 특히 고위험군 HPV는 아무런 증상도 통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걸린 줄도 모르고 방치하기 쉬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성에게 가장 무서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돼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마다 꼭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대충 뭔 말인지 알겠어요, 리사 언니? 하고 뒤로 가기 누르려는 분들 딱 멈춰주세요. 지금 말씀드릴 이 경고 신호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산부인과 당장 뛰어가야 하는지, 집에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산부인과에 당장 가야 하는 수상한 신호들. 냄새가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 그것도 계속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분비물이 노랗거나 초록빛을 띈다. 속옷이 푹 젖을 정도로 분비물이 많다. 이게 정상적인 배란기에 나오는 냉이 아니라 그 외 기간에도 계속 젖을 정도로 많다. 가렵거나 따가운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 성관계 후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이후 증상이 생겼다. 아래 알 수 없는 물집이나 헐어버린 상처가 생겼다. 생리통도 아닌데 아랫배나 골반 쪽이 묵직하게 계속해서 아프다. 이럴 땐 혼자 축축하지 마시고 일단 바로 산부인과 가세요. 증상만 보고 뭐 세균성인지 칸디다인지 트리코모나스인지 의사 선생님도 눈으로는 100% 다 모르신다고 해요. 균 검사, STD 검사를 싹 돌려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물론 보고 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정확한 균 검사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늘 핵심 내용 딱 요약해서 드릴게요. 질염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 종류가 다양하다. 분비물 상태만 보고 혼자 단정하면 안 된다. 질은 생태계다. 약상성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 세정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질염이 예방되지 않고 오히려 질염을 유발할 수 있다. 레깅스, 스타킹, 팬티 라이너와 같은 통풍 문제와 수면, 스트레스, 식습관이 직격탄을 준다. 정말 중요하다. 단순 질염이 아닐 수도 있다. 방치하면 난임을 유발하는 성매개 감염이나 무증상인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 정기검진은 필수이다. 자, 오늘 영상이 본의 아니게 조금 길어지긴 했죠?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가장 기다리셨을 그 구체적이고 짜릿한 솔루션은 다음 영상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그러니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고요. 독한 항생제 없이 내 몸의 자정 능력을 키우는 법, 시중에 파는 질 유산균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팩트체크,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 팁, 올바른 외음부 세정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맨날 아래 붙잡고 고통받는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 널리 오지랖처럼 공유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외경은 너의 슈퍼파워입니다. 리사 언니는 이만 또 물러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